정동영이 아주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지금 북한 내에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이냐면은 이 지도를 잘 보세요. 기존에는 북한 안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 했을 때 확인된 거는 이 정도예요. 보면은 구성이 없죠. 이게 기존의 정설로 알려져 있는 팩트라고. 그런데 정동영이가 구성을 추가함으로써 이 지도에 구성단지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정동영은 이거를 정보를 깠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은 미국은 지금 정동영의 발언 이후에 국내 외교 안보 및 정보 관련 여러 부처 기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위성, 감청, 정찰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통해서 대북 정보를 획득하며 이를 한국과 일부 공유하고 있었는데 정보 사안이 공개가 되면 해당 정보를 포착한 자산이나 획득 방법이 역추적당할 수 있고 북한이 이를 토대로 대응책을 세울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까지 그 어떠한 보고서에서도 북한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보고서는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정동영이가 이거를 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이 이거를 알고 있고 한국에 공유했다라는 것을 북한한테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동영이가 두 번째로는 지금 자기가 잘못을 안 했고 기존의 다른 싱크탱크에서 논문들에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했다고 했지만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기존에 나온 CSIS 보고서, ISIS 보고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라늄 농축 시설이 북한 구성이 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좁혀지는 거죠. 아하,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한 안에 있는 구성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파악을 했고 이거를 정동영한테 줬구나. 정동영이 이걸 까므로써 앞으로 미북 협상할 때의 레버리지 하나를 빼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는 거고 이란과 비교해서 잘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때릴 때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스파한 지역도 막 때리죠. 이건 뭐냐면은 농축된 우라늄이 여기에 지하에 많이 저장돼 있는데 이란의 핵 개발자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여기를 다 때려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착하는 거는 이란 우라늄 농축 못한다. 계속 비판하고 폭탄 투하하고 그 다음에 특수부대를 보내서까지 빼내오겠다. 계속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찍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접근을 못하도록 다 폭격해. 그 다음에 지하에 들어가서라도 특수부대를 보내서라도 농축 우라늄을 빼내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이란 전쟁을 하는 이유도 이란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못 갖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못 갖게 하려면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못 만들게 해야 되고 농축된 우라늄을 다 뺏어야 돼요.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군사 목적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협박을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할 전략이 있었겠습니까? 구성에 있는 거 아니까 뭐 하나 내놔라. 미국이 북한이랑 협상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줄 알지. 근데 사실은 구성에 너네 우라늄 시설이 있는 걸 알고 있어. 미국이 협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거를 정동영이가 기밀을 유출함으로써 이적행위를 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미국이 노발대발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대북 정보를 끊어버리겠다라고 극단의 조치를 좀 한 겁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을 끝내려면은 이란의 핵 보유 능력을 100% 없애야 됩니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농축 우라늄을 갖고 여기저기 운반하고 지하에 숨기면서 계속 도망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은 순식간에 11개의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협박을 함으로써 이 전쟁을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축 우라늄 시설이 어디 있는지, 농축된 우라늄이 어디 있는지 이거를 미국이 파악하는 거에 따라서 이러한 불량 국가들을 쉽게 혼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북한에 좋게끔 해준 겁니다. 정동영이가. 이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 줄 알겠죠. 김정은이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는데 내부를 공개하는 거지 위치를 절대 공개 안 해요. 왜? 이건 미국이 알면은 그대로 다 폭격을 해가지고 접근 못하게 만들거나 군사작전 해가지고 빼내거나 협상 테이블에서 어디 있는지 아니까 까불지 마라 이러고 김정은을 갖고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위치를 공개 안 하는 이것을 정동영이가 만천하에 까버렸다.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거는 이재명이가 나서가지고 정동영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미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던 것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저 거짓말입니다. 제가 다 조사했는데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라고 얘기한 곳은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이렇게 실드를 칠수록 미국의 이 보복과 응징을 부를 뿐이에요. 정동영이가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다라고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을 잘못된 것이라 얘기하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더 심각한 외교 리스크를 키울 겁니다. 자, 로이터, 블룸버그 지금 다 다루죠. 그죠? 이재명이가 정동영을 실드 치고 있고 정동영이가 미국의 기밀을 유출했다라고 하는 전제는 다 틀린 것이다라고 이재명이가 사실상 지금 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지금 왜 이러냐면은 저번에 홀로코스트 망언 플러스 요번에 이 사건이 다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전쟁이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전쟁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란과 중국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이재명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포위망이 좁혀올수록 반미 반이스라엘 스탠스를 더욱더 이제 굳히는 거죠. 그 다음에 통일부의 공식 입장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언급한 것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가 아니고 우라늄 농축 시설은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이때까지. 지금 외교부는 적반하장으로 정보 교류는 상호적이라
조치라면서 상응 조치를 하겠다. 이거 뭐 끝까지 가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야 미국 너희가 우리나라한테 들어오는 정보를 끊어? 그럼 우리도 너희한테 가는 정보를 끊어버린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외교부가. 야 이거는 뭐 전쟁하자는 거죠. 미국이란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동영의 기밀 누설 프레임은 매국행위다. 정동영이 정보 깐 거 맞잖아. 근데 왜 그걸 비판하는 걸 매국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미 집단의 본능과 본성이 완전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자 그럼 제가 팩트를 하나하나 제가 이제 갖고 와가지고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자 팩트 넘버 1. 정동영은 IAEA 사무총장이 이미 구성시설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한 거다라면서 IAEA를 지금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IAEA 사무총장은 구성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두 번째, 플루토늄 추출 수치도 정동영이 얘기했는데 IAEA 사무총장은 플루토늄 수출 수치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IAEA뿐만이 아니고 ISIS 그 다음에 CSIS라고 하는 이 싱크탱크도 지금 이제 넘기고 있는데 자기가 안 했고 ISIS 이미 얘기했다고 하는데 ISIS는 가능성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가능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다고. 그런데 이게 정동영은 아주 확실하게 우라늄 농축 시설이 구성이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미국이 다루는 아주 최고위급 정보 아니고서는 그렇게 확실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우라늄 농축 시설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90% 무기급 우라늄 만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함으로써 미국이 아주 핵심 정보를 줬다라는 것을 지가 커밍아웃 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CSIS도 걸고 넘어지는데 잘 보세요. 정동영이가 지가 미국한테 받은 정보를 풀었다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거론하는 게 IAEA가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팩트 지금 다 반박됐습니다. 두 번째 ISIS도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얘기했을 뿐이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세 번째 CSIS를 또 팔아넘기고 있는데 정동영이가 어제 재밌는 게 빅터차 CSIS 한국 석자가 바로 반박했어요. 잘못된 거라고. 정동영을 태그하면서 CSIS 보고서는 정동영이 말하는 것처럼 우라늄 농축 시설을 언급한 적이 없다. 바로 반박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한 글로벌 개망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장동혁 대표도 지금 이거를 거론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반박을 하고 보면은 이 조작 기소야말로 설이다. 김정은이 눈 감아주더라도 공소 취소는 물 건너갔다. 사실상 이거는 대북송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파탄나고 있는 와중에 장동혁 대표가 대북송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김민수 최고 어제 어떤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요번에 방미 기간 동안에 대북송금 얘기가 나왔다 얘기했죠. 이거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뭘 알고 있을까? 국무부는 이미 대북송금을 알고 있다니까 MBC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야 너희가 북한한테 이적행위를 하는 이런 게 동기가 뭐야? 미국이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정동영과 이재명의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과거 사진들 보면 이거 너네 왜 그러니? 미국이 준 정보를 왜 그렇게 취급하는 거야? 과거 사진 까보면 다 나오지 이거 뭐 있는지 얘네들. 그래서 이재명과 정동영이 북한한테 뭐가 잡혀있어서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대북송금 아닙니까? 북한의 영수증이 있어요. 이화영 재판부, 김성태 재판부에서 다 인정한 게 뭐냐면은 대북송금 방북 비용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것이다. 다 인정했어요. 재판부가.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재명이가 저거를 재판을 중단시킨 이유가 명백하구나. 그러면 대북송금 쪽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다니까 미국도. 정동영이 보세요. 북한을 뻔질나게 드나들고 노무현 때의 통일부 장관 지금도 통일부 장관 하면서 전마가 저게 왜 저럴까? 저 커넥션을 파고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동영을 압박하는 미국의 압박이 상당히 심각한 이슈가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빅터차는 우파가 아니에요. 좌파예요. 저 사람. 좌파고 트럼프도 안 좋아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안 좋아합니다. 빅터차는.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전국 때 뭐라 했냐면은 윤석열은 복귀해도 레임덕이다. 저 때문에 빅터차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원래 안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거리에서 시위 모든 에너지가 윤 대통령 막는 데에 집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각을 때려도 윤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레임덕이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을 인용하라고 압박을 넣은 인물이라고 빅터차가. 근데도 정동영 보고 바로 이거 반박을 한 거예요. 저렇게 베베 꼬인 워싱턴의 기득권들 이재명과 정동영의 주장을 반박할 정도로 이거는 어이없을 정도로 큰 어떤 라인을 넘었다. 이재명 집단이. 그래서 제가 정동영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해당 보고서를 봤는데 제가 다 읽어보니까 정동영이 말한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재명이가 이미 어떤 많은 논문들과 여러 주장에서 정동영이 주장한 그 근거가 나왔다 했죠.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재명과 정동영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 이걸 읽어보시면은 저장하는 단일 조장소 이 구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구성에 어떤 시설이 있는가? 우라늄 농축 시설은 한마디도 없고 저장하는 단일 저장소가 보인다. 이걸 우라늄 농축 시설 아닙니다. 이거 또 보면은 고성능 폭약 시험장이 보인다. 그죠? High Explosive Test Site 이거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핵 관련 시설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것도 우라늄 농축 시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 팩트 체크를 했는데 영어로 보면은 스토리지 사이트 저장소란 표현 나오고요. 구성에 폭약 시험장 익스플로시브 테스트 사이트 나오고요. 지하 실험장 언더그라운드 테스트 스테이션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제가 어제 쓴 컬럼입니다. 그 어디에도 정동영이 말한 우라늄 농축 시설 즉 유레니엄 인리치먼트 퍼실리티라는 표현은 그 어디에도 안 나와요. 보고서요. 정동영 거짓말한 거 이재명도 이거 거짓말한 겁니다. 빅터 차가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더라고요. 보면은 정동영의 발언을 2차 반박하면서 우리는 정동영이 말한 농축 활동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다. 맞죠? 인리치먼트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폭발 태스크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뿐이다. 큰 차이가 있다. 빅 디퍼런스.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재명이가 이스라엘 군 때렸다가 뒷걸음질 치고 변명하는 과정에서 더 국제사회에 이제 지탄을 받았죠. 예루살렘 포스트 이런 데서. 요번에도 지들이 사고 쳐놓고 IAEA, ISIS, CSIS한테 실질적으로 그들이 미국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식으로 바통을 넘겼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다가 지금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그래서 이 사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번에 대북 정보를 차단하는 조치라고 하는 이 굉장히 강력한 카드를 왜 썼을까? 이 사안도 심각하지만 정동영이 주장하는 저 발언이 사실상 한미동맹을 끊어버리고 대한민국을 중국한테 갖다 바치는 발언들이 이때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이 대놓고 지금 정동영 하나 찍고 지금 패는 겁니다. 정동영이 발언한 거 보세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북한이 아니고 저거는 북한을 합법적인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가 아니고 한조관계라고 표현하죠. 저거는 바로 앞으로 한반도 통일은 없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같은 한국말을 쓰는 다른 민족이고 다른 국가다. 김정은의 논리를 강화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게 한반도 통일되면 끝난다. 중국도. 왜? 동북 지역이 이제 무너지니까. 그래서 북한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통일은 이제 물 건너 갔으니까 가장 현실적인 것은 김정은을 앞으로 북한의 대통령으로 만들고 인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냥 미국의 위협이 무서워서 파키스탄, 중국 이런 데처럼 그 핵을 보유하고 있는 정상 국가다라고 중국이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그걸 원하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동영이가 지원 사격을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적 행위로 보는 거죠. 정동영 망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북한은 흡수 통일을 원치 않는다. DMZ법을 통해서 앞으로 DMZ를 유엔 사령관 즉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비어 브로슨의 허락 없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DMZ를 관리한다. 저렇게 되면은 DMZ를 통해서 종북 주사파들 다 올라가가지고 USB 주고 쌀 주고 라면 주고 뭐 다 주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북한과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미국의 관점을 봤을 때는 대북 관련해서 전투 대비를 할 뿐만 아니고 대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갖추도록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는 뭐 정반대 정도가 아니고 미국이랑 전쟁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원래 미국의 전체적인 그 마스터 플랜은 브라질 대선에 개입을 하고 다가오는 10월에 그 다음에 쿠바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이 아시아에 집중하는 쪽으로 오는 것이 순서인데 이재명이가 이렇게 급발진을 하면은 그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을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이 장면들을 들여다볼 텐데 너희 뭐 했니 북한에 도대체? 그걸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미사일을 원료를 실어가지고 이란한테 보내다가 이거 지금 다 들통났죠, 그죠? 중국에서 나오는 배 다 걸렸습니다. 여기에 미사일 원료가 있고 게다가 또 다른 배에는 아예 그냥 무기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살상 무기가. 중국에서 이란에 지금 살상 무기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커트하고 차단해줘도 모자랄 망정 미국이랑 전쟁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이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무기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는 스페인 총리 유에이 왕세자 베트남 서기장을 중국에 끌어들임으로써 지금 반미 반트럼프 연대를 구축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라인에 짜이밍이가 선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짜이밍은 왜 이런 도박을 할까? 도박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했을 때 가장 높은 생존 라인에 배팅을 한 거예요. 트럼프 편에 서면은 중국이 알고 있는 이재명이 그걸 깔 거니까. 중국은 이재명에 대해서 아마 많은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야, 내가 너 정권 탈취하는데 돈 많이 줬지. 좋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배팅해라. 지금 그렇게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 와중에 제비어 브런슨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제 상원 청문회에 나갔어요. 미국에. 여기에서 나온 말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 시도를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국무부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를 취재해가지고 SBS가 단독 보도한 게 뭐냐면은 쿠팡의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법적 신분이 보장을 하지 않으면 신변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한미 간의 고위급 회담은 없다라고 지금 통지를 내렸어요. 지금 미국이. 이게 그러니까 외교 파트, 군사 파트, 경제 파트 이게 지금 전부 다 동맥경화 걸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도혁 대표의 방미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루트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다 차단하고 있어. 나 앞으로 너랑 대화 안 해. 정보도 안 줘. 근데 이때 한라인을 뚫으러 간 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고 미국과의 엄청난 교감이 있었다 저는 봅니다. 수면 아래에서. 제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면서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 정치력 편의가 조건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낸다.
이게 국무부의 표현이 아니고 이게 전쟁부에 속해 있는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 사령관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겁니다. 조건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이재명이 말하는 것처럼 몇 년도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 전자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역량 마련이 선결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간접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맞아요. 브런슨 사령관이 평소에도 전자권 전환 일정을 맞추려고 조건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언급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정치적 편의주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발언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건에 집중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한미군이 없이도 또는 주한미군의 아주 미약한 도움만으로도 우리나라 국군이 북한과의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는가 그 역량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 안 돼요. 지금 중국 러시아 다 끼고 있는데 미쳤다고 미국이 전자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싸웁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전자권 환수에 대해서 노면이 그렇게 발광할 때도 미국이 반대했고 이때까지 계속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역대 보수 대통령들은 전자권 환수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안 한 겁니다. 미국이 지고 있어야 책임감 있게 싸우고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니까. 근데 여기서 브런슨이 이재명을 깐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은 맨날 뭐 전자권 환수 조기에 막 하겠다는데 미국이 봤을 때는 너 전자권 환수해서 뭐 할 건데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자권 환수를 얘기한다라면 그 어떤 목적이 되냐면은 앞으로 우리는 독자적으로 한미 동맹을 위해서 자유세계를 위해서 미국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적인 권한을 줘라. 전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우리나라 보수 노선은 바로 그거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아주 시기상조지만 지금은. 근데 좌빨들은 그게 아니에요. 맨날 주권이랑 연결시키죠. 노무현, 김대중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냐 이러면서 이재명 말하는 거 보세요. 언제까지 의존할 거냐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짜이밍식의 전자권 환수는 오히려 미군이 나가는 공백기를 틈타서 중국 편에 붙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이미 3월에 나온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우려가. 전자권 환수는 지휘 계통의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핵추린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대응하는 데 써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고 지금 미국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는 거고 이재명의 지금 안보의 노선이 어디냐라는 의구심을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도움이 안 된다 3번 얘기하고 이란 전쟁 관련해서 주한미군이 있는데도 도움을 안 줬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쿠팡 사태, 정동영 리스크, 이재명이가 거의 이제 반미 시동 걸고 있는 거 여기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까지 다 합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핵추림 잠수함 건조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해 가지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태 북핵 정보 유출 때문에. 너네를 못 믿는데 내가 너희랑 왜 마스가를 해야 돼? 너희가 우리 정보를 그렇게 넘기는데 왜 핵추림 잠수함 건조를 해줘야 돼? 여기는 더 심각한 기술이 많이 들어가. 여기는 너네는 우리가 주는 거를 다 넘기는데 왜 우리가 너희랑 협정해야 되는데? 마스가 안 해. 핵추림 잠수함 안 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이재명이가 핵추림 잠수함이 됐든 뭐 쌀추림 잠수함이 됐든 뭘 하든 간에 안 된다니까. 이재명이는 마스가 하든 이게 신뢰관계 없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 해주겠냐고. 미국이 정보 다 넘기는데 이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나라가 잃어버릴 군사적 경제적 이익이 너무 심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UAE가 미국한테 지금 통화 서프를 요청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전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돕겠다고 얘기했어요. UAE 통화 서프 요청에. 우리나라한테 절대 안 해주잖아요. 이게 바로 동맹의 등급이 완전히 지금 하락하고 있던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 상황에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간 거는 정말 잘했고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직통을 뚫은 거예요. 그루터스 라인을 직통을 뚫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상하원들을 뚫었고 싱크탱크 뚫었고 그죠? 국무부 2번을 갖고 NSC 갖고 이 정도면은 한라인이 구축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정보 안 준다며 이재명한테 앞으로 우리한테 주라. 경제 안보 관련해서 앞으로 보수 정당과 소통하자. 그러면 이것도 판세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